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자, 오늘은 2021년 개정 실무부동산 세법 내용 중에서 양도소득세 파트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된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된 법조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가 개정이 되었는데 2019년 2월 12일 날 이 내용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 법조문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1항에 보면 법 제89조 1항 3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거, 얘가 바로 1세대 1주택이에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이게 뭐냐면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만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 안에 있다 그러면 보유기간 2년 더하기 거주기간 2년 따라 나오는데요. 이때 거주기간은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에서 2+2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요 거주기간은 우리가 다음 시간 파트에 한번 다뤄볼 거고요. 오늘은 보유기간 파트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항. 5항 이 내용이 현재 2019년 2월 12일 날 개정된 내용인데요.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 사항에 따른다. 이 말이 이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 이 말입니다. 자, 보유기는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이지만 다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세대가 주택이 2개인 거예요. 1세대가 주택이 2개가 되게 되면 1주택 이외에 모든 주택을 양도한 경우 이 사람이 뭐 2주택일 수도 있고 3주택일 수도 있고 4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른 주택을 다 팔고 마지막 한 주택이 되게 되면 그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다주택자가 나중에 다른 집을 다 팔고 최종 1주택이 되게 되면 그 1주택의 보유기간은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원래 취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개정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개정된 내용,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부분, 이거 시행령이 되어 있는 거, 우리 부칙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칙은요, 법이 바뀌게 되면 이 바뀐 법을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요. 154조 5항의 규정. 이 5항의 규정이 아까 우리 원래는 취득일부터 양도일이었다. 근데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양도일이 아니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부터라고 얘기했는데 걔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개정 규정은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그래서 2021년 올해 1월 1일 이후 주택을 양도하시게 되면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은 여기 나와 있는 개정법을 따르십시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파트를 2개로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나눴냐 그러니까 2021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데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부분에 있어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개정법에 안 나와 있었잖아요. 다주택자의 경우에만 최종적으로 1주택인 경우 이렇게 되어 있었고요. 1세대 1주택자의 얘기가 안 나와 있었으니까 이거 기존 방법으로 계산하는 건가? 아니면 별도의 내용이 있는 건가? 이렇게 궁금해 하실 거예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한번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 2021년 1월 1일 이후 이제 다주택자죠.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 이제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경우의 케이스에 따라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2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제가 임의로 만든 건 아니고요.
국세법령정보 시스템에 기재부의 유권 해석 그리고 국세청의 법령 해석 이 두 자료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내용 케이스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1.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 자, 이 부분은 시행령 154조 5항에 없던 얘기였어요. 자, 이분이 보니까 1월 1일 이전에는 집이 두 채 있었어요. 작년까지는 두 채 있었는데요. 작년 끝나기 전에 하나를 팔아서요. 올해 1월 1일 이 상태에서는 1세대 1주택이 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주택 중에서 어떤 주택을 양도하는지는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A주택을 양도하든 B주택을 양도하든 어쨌든 작년 상태에서 1주택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 딱 넘어오니까요. 1주택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자, 이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의 기산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처음에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케이스 1의 핵심은 뭐냐면 올해 1월 1일 상태 1세대 1주택이라면 그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의 기산은 원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요 내용에 대해서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유권 해석을 내려놓은 부분, 자, 이 부분을 보고 제가 케이스 1이라고 만드는 건데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분이 주택을 두 개 갖고 있었어요. 2018년 3월 달에 지금 주택을 두 개 갖고 있었는데요. 2020년도에 하나를 팔았어요. 두 개 중에 어떤 걸 팔을지 하나를 팔았어요. 그래서 올해 1월 1일이 새해가 밝은 상태에서 1주택 상태였어요. 그래서 남아있는 이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의 계산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이날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이분이 취득하셨던 이날부터 계산을 하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핵심, 올해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이라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이 아니고 그 주택을, 당해의 주택을 취득한 취득 1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서 2년 이상이라면 1세대 1주택이라면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건데요. 이 내용이 2020년 12월 24일 날 이렇게 이제 올려두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른 경우의 케이스 또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집이 한 채, 두 채 이렇게 있었습니다. 집이 두 채 있는 상태에서요. 집을 파는 게 아니고요. 자녀들한테 정려를 한 거예요. 언제? 2020년도 안에요. 그래서 2021년 새해가 밝는 1월 1일 상태의 1주택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1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떡합니까? 물어보니까 우리 앞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2021년 1월 1일 전에 1주택을 만들어 놓은 상태라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1세대 1주택으로서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원래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지에 보면 앞에 나왔던 거하고 동일합니다. 2021년 1월 1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이라면 보유기간은 당해주택의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이제 2020년 12월 19일 날 국세법령 정보 시스템에 이렇게 지금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또 이제 재밌는 경우의 케이스 하나 나왔습니다. 어떤 경우의 케이스냐면, 우리 앞에서는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이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2주택이에요. 2021년 1월 1일 현재 2주택인 상태인데 양도할 당시에는 1주택이었던 거예요. 양도할 당시 1주택이면 이 1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까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에 보면 2주택자였다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 이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경우의 케이스는 이 주택을 양도한 게 아니고요. 멸실을 한 거예요, 지금.
자, 원래 집이 두 채 있었습니다. 두 채 중에서 어느 주택이든가 멸시를 시켜버렸어요. 그 한 채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한 채 남은 거 보유기간 계산은 언제 합니까? 물어보니까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지에 보면 1세대 1주택자가 원래 집이 있었고요. 그 뒤에 주택을 하나 취득했습니다. 이게 신규주택이죠. 그리고 이걸 멸실해서 정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 양도되는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은 원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라고 지금 우리 서면지리에 대한 답변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부분. 자, 이 부분은요, 올해 바뀌는 내용입니다. 2월 9일날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그리고 이제 설 연휴가 있었죠. 설 연휴가 있었고, 이번 주 중에 아마 공포가 될 겁니다. 이게 공포가 되면 공포되면서 바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 중이니까 아마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며칠 이내에 아마 공포가 되고 시행이 될 겁니다. 자, 관련 내용은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보유기간의 계산에 대한 예외 사유를 하나 추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2주택 이상이에요. 자, 2주택인데요. 일시적 2주택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 다주택자죠.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경우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던 부분인데요. 여기 있는 이 양도에 뭘 추가했냐니까 정려와 용도 변경이라는 부분을 같이 또 추가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팔아서 1주택이 된 상태, 보유기간의 계산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양도뿐만 아니고 정려를 통해서 1주택이 되거나 용도 변경을 통해서 1주택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의 계산은 정려나 용도 변경한 그 시점부터, 즉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 그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라고 얘기했고요. 용도 변경해 보니까요, 부연 설명을 했죠.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다가 사업용으로 변경한 경우, 자, 우리가 주택이라고 판단하는 판단의 기준은 공부상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 건물을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느냐 아니냐. 오피스텔은 우리가 이제 건축법상 보게 되면 업무시설입니다. 건축법상 업무시설로서 주택이 아니죠. 하지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처음부터 분양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로 분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무실로 용도 변경했다. 그러면 그거 처분으로 보는 거죠. 양도와 동일하게 보는 것이죠. 자, 처분했다. 그러면 그 보유기간의 계산은 용도 변경한 시점부터 판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하게 되면 여기 오피스텔이고요. 여기 주택. 이렇게 두 개를 갖고 있었던 겁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하나하고 주택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 주거용 오피스텔을 뭐 했다? 사무실로 용도 변경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면 보유기간의 계산은 용도 변경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할 건데요. 이형 시행 이후 정려 용도 변경분부터 적용이니까요. 이 시행령을 시행하기 이전에 정려나 용도 변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처분 시점부터 보유기간 계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2주택자가요, 정려했을 때라고 아까 케이스가 나왔잖아요. 그 경우의 케이스는 법이 개정되기 이전이었기 때문에요,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을 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제가 또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그림의 내용을 보게 되면, 자, 원래 집이 두 개 있었던 거예요. 두 개 있었는데요, 이 주택을 양도, 원래 법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양도를 이제 처분이라고 하면서 이 처분에 양도도 들어가지만 정려나 용도 변경도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1주택이 된 이 시점부터 계산하겠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정령 시행일 이후 정려나 용도 변경하는 분부터라고 지금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 시행 이전에 정려나 용도 변경한 부분은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앞에서 잠깐 봤죠. 이 경우죠. 이렇게 주택이 두 개졌는데요. 이 령 시행 전에 잔여라도 정려를 했다. 그러면 계산한 방법은 계산한 방법은 원래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세 번째인데요. 케이스 세 번째는 우리가 앞에서 배울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1주택자가 아니고요. 2주택자가 되게 되면요. 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2주택자가 되게 된 보유기간의 계산은 이 2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냐 일시적 2주택이 아니냐에 따라서 틀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이스 3. 2주택 이상자가 다주택자예요. 1주택이 되어서 최근 신규주택을 새로 취득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그럼 이분이 원래 주택이 두 개 있었어요. 주택이 두 개 있었는데요. 하나를 팔았어요. 하나를 팔았으니까 이때 1주택이 된 거잖아. 이때 1주택자였는데요. 최근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면서 2주택자가 됐는데요. 이 사람 요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종전주택이죠.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떡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1주택이 될 당시에 양도한 주택이 있었다. 저 2주택자가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양도한 주택이 있는데 이 양도한 주택이 과세였다면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종전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그 주택을 양도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만약에 이때 양도한 주택, 이 주택이 비과세였다면 이 비주택에 대해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원래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 사람이 1주택이 되기 위해서 양도한 이 주택이 과세냐 비과세냐에 따라서 현재 양도 예정인 이 비주택의 취득일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히 현재 상태가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종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 답이 이상한 답이 나올 수 있죠. 자, 이분이 지금 기존 주택을 하나 갖고 있는데 이 기존 주택을 가질 당시에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을 팔았을 때 이때 이 주택이 과세였느냐 비과세였느냐에 따라서 이 주택의 보유기간의 계산이 틀려지게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체크 검토를 해야만 정확하게 1세대 1주택에 대한 보유기간의 계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 집이 두 채인데 왜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얘기하냐면 이 두 주택이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거예요. 이 두 주택이 현재 일시적 2주택이라면 종전주택을 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 받을 수 있잖아요. 요건이 맞으면. 그래서 이걸 비과세 받기 위해서 비과세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 되잖아. 이 보유기간을 계산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냐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해야 되는 것이냐 이런 심각한 문제에 전면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기준을 딱 지어준 거죠. 이 사람이 1주택이 되었을 때 그 전에 양도한 주택이 과세냐 비과세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의 계산, 즉 취득일의 계산 기준이 틀려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 이제 케이스 3에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려 1년 전에 2020년 2월 18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유권 해석을 내놓은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이분이 주택 한 채 그리고 주택 두 채가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주택을 하나 팝니다. 자, 2주택자였어요. 2주택자에서 주택을 하나 양도하고 그리고 새로 주택을 하나 샀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A주택과 C주택 지금 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A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 개념에 지금 들어온다 이 말이죠. 일시적 2주택 개념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이 텀이 1년 이상 되는 거죠. 자, 1년 이상 되고요. 나중에 취득한 주택, 요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부합합니까 물어보니까 부합을 한대요. 그래서 지금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이 A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받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그럼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몇 년? 2년 이상 보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을 계산할 텐데 과연 언제 날짜 기준으로 계산할 거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이 B주택을 양도할 당시에요. 세금을 맞았대요. 과세를 당했대요. 자, 과세를 당했으면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니까 2019년 8월 7일부터 2021년 8월 6일까지니까 몇 년? 2년이 되었네. 2년이 되었으니까 비과세에 대한 2년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비과세였으면 원래 취득일부터 계산하면 이날부터 계산해야 되잖아요. 이날부터 계산하게 되면 이게 2년이 뭡니까? 거의 뭐 4, 5년 정도 되잖아요. 4년에서 5년 돼버리니까 1세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먼저 양도하는 정전주택에 대한 비과세 판단할 때 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하니까 당연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양도한 이날로부터 2년 계산하니까 2년이 맞아 떨어지는 거죠. 이 날짜 보고 이게 2년이 맞나? 라고 판단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냐니까 취득은 8월 7일이고 양도는 8월 6일이니까 이게 2년이 맞나라고 물어보실 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민법에서 나오는 거하고요. 지금 우리 세법에서 나오는 거하고 좀 틀린 거예요. 민법에서는요. 초일을 불산입해요. 민법에서는 초일을 불산입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날짜가 8월 8일 이렇게 돼야 돼요. 근데 우리 세법에서는요. 초일을 산입을 해요. 초일을 산입하기 때문에 첫날 우리 구매한 날은 8월 7일이지만 양도한 날이 8월 6일 돼도요. 초일을 산입을 했기 때문에 2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법과 세법에서 적용하는 기준 초일 불산입과 초일 산입이 조금 틀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 사업용 비사업용 따질 텐데요. 사업용 비사업용 따질 때는요. 초일 불산입합니다. 사업용 비사업용에서는 민법에 나와 있는 규정 초일 불산입 원칙을 또 따르기 때문에요. 날짜 계산에 혼동을 여러분들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우리 비과세 규정을 판단할 때는요. 초일 산입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일시적 2주택자, 2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했다. 그림 볼까요? A주택, B주택 지금 두 가지 주택을 갖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A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시적 2주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기존 주택, 정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신규주택을 취득하는데 텀이 1년 이상 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기존 정전주택을 양도했으니까 1세대 1주택의 비과세가 적용되었던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요. 새로운 주택을 하나 더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이 가지고 있는 주택은 B와 C 두 주택을 갖고 있는 거고요. 날짜 텀을 보니까요. 또 1년 이상 벌어져 있네요. 1년 이상 벌어져 있고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정전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 정전주택, B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냐
기존에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이 나오겠죠. 거기에 대한 질문해 보니까요. 이 B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나왔던 거하고 틀리잖아요. 앞에 나와 있던 것은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며 그 이유가 뭐냐니까 걔는 과세를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1주택이 될 때 양도한 주택이 비과세로 판단을 받게 되면 이 현재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한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한다? 원래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여러분과 같이 보면서 케이스 3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과세냐 비과세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의 계산 방법이 원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거다. 그게 비과세예요. 자, 과세를 당했다. 그러면 2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거죠. 또 다른 케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요 주택을 2채 가지고 있었어요. 보니까 1년 이상의 텀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안에 1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거죠. 그래서 지금 B 하나 남아있는 상태에서 C주택을 산 거예요. 그럼 앞에 바로 봤던 케이스 그거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B주택을 팔면요 당연히 비과세지 뭐. 당연히 비과세고요.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이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의 계산은 언제부터 보유기간의 계산을 해줍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물어보니까 이 C주택에 대해서 보유기간의 계산은 C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계산하는 것이다.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이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분명히 지금 2주택입니다. 근데 이 2주택 상태가 어떤 2주택? 일시적 2주택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유기간에 대한 계산을 할 때에는요, 어떻게 해요? 원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 유권 해석을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많이 또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2021년 1월 1일 현재 1주택의 경우에는 원래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 계산을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2주택이에요. 근데 2주택이지만 일시적 2주택에 맞아 떨어진다면 보유기간의 계산은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게 아니고 원래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이다. 우리가 함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케이스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 케이스는요, 주택이 2개가 아니고 3주택이에요, 3주택. 자, 3주택 이상자였습니다. 근데 2021년 1월 1일 이후 현재 남은 주택은 일시적 2주택입니다. 그러면 보유기간의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봤는데요. 자, 그림 볼까요? 하나, 둘, 셋 있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과세예요. 자, 그 지금 남은 게 뭐예요? 2주택이 남았어요. 자, 이 2주택을 보니까요, 일시적 2주택에 적합하대요. 이렇게 일시적 2주택에 적합해서요, 지금 종전주택인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의 계산은 언제부터 보유기간의 계산합니까? 라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요, 자, 4시점, C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에요, 과세가 되었던 비과세가 되었던 무관하게 현재 남아있는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다면 보유기간의 계산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라고 지금 해석을 내놓은 거죠.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 나와 있는 거 보면요, A주택, B주택, C주택 3개의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C주택을 양도해서요, 과세를 얻어맞았습니다. 현재 뭐 남았어요? A하고 B 2개 남은 거잖아요. A, B 2개 남았는데 이 두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라면 보유기간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니까 원래 취득했던 이때부터 하면 됩니다.
즉 일시적 2주택이 되게 되면 보유기간의 계산을 할 때는요, 원래 취득했던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 1월 1일 현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면 정전주택 양도하게 되면 보유기간의 계산은 그 정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이렇게 우리 지금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정된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5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개정된 법률에 대한 부분 함께 살펴보셨고요. 자, 우리 끝나기 전에 여러분들 혹시 잊어버릴까 싶어서 다시 한번 정리를 시켜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에 5항이 개정된 거예요. 5항이 개정되었는데요. 이 5항의 개정 내용을 보니까요, 2주택 이상이라고 하면서요, 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155조, 얘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2주택이지만 1주택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 중에서 제가 하나 설명을 드리면, 결혼, 혼인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 상태, 그 다음에 동거복량, 이제 연로하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60세 이상 되면 동거복량 합가하게 되면 10년 안에 비과세 요건과 같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합니다라고 여러분 배우신 부분 있죠. 그게 이게 155조에 나오는 1세대 1주택의 특례고요. 그리고 155조에 2이 나와 있는 거는요, 장기저당 담보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이고요. 그리고 제 156조의 2의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은 주택가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법조문 세 가지, 이 법조문 세 가지가 바로 일시적 2주택이거든요.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되게 되면 2주택이라 하더라도 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그 말이 여기 나와 있는 2주택은 여기서 제외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주택자가 모든 주택을 처분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남은 1주택 상태에서 다른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 그러면 그 애는 그 주택을 취득한 취득일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또 혼란스러울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다시 한번 짚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자꾸 다시 짚어주고 간다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듣고 나서 자꾸 이상한 질문을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자, 우리 맨 마지막에 봤던 이 부분, 자, A, B, C 세 개가 있었잖아요. 이 상태에서 얘를 양도한 거잖아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이잖아요. 그래서 이 주택에 대해서는 처음 취득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 양도하고 나서 1주택이 된 상태에서 일시적 2주택을 만든 게 아니다 이 말 뜻이에요. 요거 혼돈 많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법조문하고 같이 보면서 얘기한 거예요. 2주택 이상자가 다 양도하고 나서 신규주택을 취득해서 1주택 일시적 2주택이 아니잖아. 기존에 갖고 있던 거잖아. 우리 사례의 케이스가 전부 다 기존에 갖고 있던 거, 그래서 이분이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또 일시적 2주택 상태. 일시적 2주택이 계속되는 상태에서는 그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분이 일시적 2주택이 아니고요. 원래 다주택자. 원래 다주택자인 경우에는요. 이분이 일시적 2주택을 만들어도요. 그분이 처음 보유한 날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 거 아니라는 거 케이스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양도소득세와 관련되어 있는 2021년 실무부동산 개정세법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